여러분 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오늘은 스텝 1의 7번째 시간이죠. 동적 평형 부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드디어 4단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를 이제 산염기나 뭐 사나우는 거 묶을까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건 조금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그리고 편안하게 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109번부터 115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109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물을 넣고 시간에 따라서의 양 변화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증발, 응축, 평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증발 속도나 응축 속도의 변화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증발 속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온도나 압력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어떻게 되죠? 증발은 계속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응축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다가 수증기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응축 속도가 차츰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가 증발 속도와 같아지는 시점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바로 뭐가 된다? 평형에 도달을 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시점이 바로 T2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니은을 저는 먼저 보게 되면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비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고요. 증발 속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T2는 평형인 시점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 분의 응축 속도가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T2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겉으로 봤을 때 물과 수증기의 양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기 내에 있는 물의 양은요, T2일 때와 T3일 때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증기의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초기에 수증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양이 계속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B는 A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네, 기니 D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물에 X를 넣어서 용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용해 석출 평형을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초반에는 용해된 것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T2일 때 더 이상 용해된 질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T2일 때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평형에 도달을 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석출 속도는요. 초반에는 용해된 게 없으니까 석출 속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점점 용해된 질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석출 속도는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평형에 도달한 이유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T1일 때보다 T2일 때의 석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T2일 때와 T3일 때는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몰롱도는요. 어떻게 되죠? 용해된 것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역시 T2 이후부터는 평형이기 때문에 T3일 때와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것이 될 거고, 녹지 않고 남아있는 X의 질량은요.
T2일 때와 T3일 때 어때야 돼요? 네,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네,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이때 남아있는 질량 같은 경우는 뭐 W-A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정답 니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1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X를 넣었어요. 그래서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나와 있냐면 T3일 때 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T1, 2, 3 이렇게 가면서 액체의 양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점차 감소를 하게 될 거고 증발을 하다 보니까 기체의 양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A에 해당을 하는 것이 감소라고 있죠. 그래서 액체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B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기체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옳은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직 이제 T2일 때 물론 이제 기체 상태, 액체 상태 양은 같아요. 하지만 평형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평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러면 T3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얘는 밀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의 출입이 없죠. 전체적인 X의 양 어때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T1, 2, 3 모두 다 어때야 된다? 총합은 네, 2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3에 액체 상태가 0.5몰이다 보니까 기체 상태 B는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나머지를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0.5몰이 아니라 1.5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정답 기억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다음 112번 문제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적갈색의 NO2로부터 무색의 N2O4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자, 이것도 평형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인데요. 자, 먼저 얘네들이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색이 점차 옅어졌대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적갈색을 띠고 있는 NO2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 무색을 띠고 있는 N2O4는 뭐하고 있다?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초 이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색깔의 변화가 없다. 이 시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양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평형에 도달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응이 시작된 후 T초 후까지 전체 기체 분자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NO2가 줄어들고 N2O4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응식을 봤을 때 2대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분자가 줄어들면 하나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로 보면 기체 분자 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것이 되고 자, 그리고 T초 이후에 분자 수는요? 네, 변하지 않아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은 동적 평형 상태예요. 그러는 것은 반응이 안 일어난 게 아니죠.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니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113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온도가 다른 두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각각 물을 넣고 이제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평형에 도달하는 시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가의 경우는 T2일 때 그리고 나에서는 T3일 때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부터 이제는 봤을 때 어떻게 되죠? T1에서 2로 가게 되면은 평형에 아직 이제 도달하기 전이다 보니까 물의 양은 줄어들게 될 거고 기체의 양은 어떻게 돼요? 네,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의 양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그림을 좀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네,
가에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T2와 T3은 서로 같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나도 똑같은 이제 양상을 이제는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차이는 뭐라는 거죠? 평형에 도달한 시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으로 가면서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느냐? 네, 줄어들고 있어요. 나의 경우는.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역반응 안 일어나나요? 아니죠. 동적 평형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응축도 일어나고 증발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다음 디귿 T2일 때 자, 응축 속도에 대한 비를 이제는 각각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가는 T2일 때 평형이다 보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비는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나의 경우는요. 아직 평형에 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는 1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비는 가보다 나에서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옳지 않은 것 될 거고요. 네, 정답은 기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14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양의 변화를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증발 속도는 계속 같아요. 그리고 응축 속도는 초기에는 이제 B다가 2t가 되면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지게 되죠. 이때가 바로 뭐에 도달을 한 시점이다? 그렇죠. 평형에 도달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4t가 되어도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x는 a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b는 a보다 더 작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가역 반응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속도 변화를 보고서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역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용기 내에서 이때 물의 양은요. T와 그리고 2T일 때의 양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2TU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T일 때보다 2T일 때가 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X는 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유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그래서 EA가 아니라 A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기억되겠습니다. 자, 다음 1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액체 상태의 X를 넣은 후 응축 속도의 이제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응축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게 되는데 증가할 때까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T2일 때까지는 아직 평형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데 T2부터 일정하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증발 속도를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보자라고 하면은 증발 속도는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발. 그러다 보니까 T1일 때 증발 속도는요. 내 V1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아직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형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계속 나오는 거죠. 반응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증발과 응축이 모두 다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이때 기체 상태의 양은요. 어떻게 되죠? 응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말해서 0에서부터 T1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T2 이후부터 이 기체의 양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의 양은요. T2에서가 T1에서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정답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게 끝났죠? 굉장히 짧게 우리가 동적 평형 파트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쉬운 부분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절대적으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초반에는 좀 챙기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산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수가 많지는 않아요. 역시 그래서 116번부터 126번까지 산염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